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통장은 왜 항상 텅 비어 있을까요? 어디에 쓴지도 모르겠고 돈이 그냥 스르르 사라지는 느낌. 이게 단순히 물가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풍수로 보면 집안 어딘가에서 재물이 새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진짜 이유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재물운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행동 자체가 막혀있던 기운을 열고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를 여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댓글에 재물의 기운 제게로 들어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재물이 머무는 기운이 닿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돈이 들어오면 잠깐 안심되지만 이상하게 며칠도 안 돼서 통장이 다시 비어버리는 거예요. 카드값, 공과금, 식비 다 합쳐도 계산이 안 맞아요. 아니, 분명 아낀다고 했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 다들 힘들다는데 나만 그런가? 물가가 오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데요, 풍수의 눈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이 들어와도 집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구조, 바로 새는 기운이 문제예요. 풍수에서는 돈도 에너지라고 봅니다. 기운이 머물 자리가 없으면 돈도 머무르지 못하고 흘러가요. 반대로 흐름이 안정되고 맑은 집은 돈이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집 안에 보이지 않는 재물의 통로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집에서 가장 자주 물이 흐르는 공간이 어디죠? 바로 화장실이에요. 물을 내리고 씻고 배출하는 곳. 즉, 기운이 흘러나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화장실을 단순히 위생 공간으로 보지 않아요. 재물이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길목,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말 들으셨을 거예요. 화장실은 복이 빠져나가는 구멍이다. 그런데 이게 그냥 옛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구멍을 막아주기만 해도 재물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백 곳의 집을 풍수로 진단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잘 사는 집과 늘 돈이 부족한 집은 화장실 앞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그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도 모르는 사이 재물이 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곳.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밟고 지나가는 그 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 물이 곧 돈, 재물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부잣집 앞에는 항상 연못이나 분수가 있었죠. 그게 단순히 멋으로 만든 게 아니라 물의 흐름이 곧 돈의 흐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맑은 물이 고여있는 연못, 그 옆엔 나무가 잘 자라고 공기가 상쾌하죠. 그게 바로 기운이 살아있는 공간이에요. 풍수에서는 이런 걸 생수, 살아있는 물이라고 불러요. 이 생수가 머무는 집은 돈이 돌고 기운이 맑고 사람의 마음도 편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이 계속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흘러가 버리면 그 흐름을 타고 복도, 운도, 재물도 함께 빠져나가요.
풍수에서는 그런 물을 죽은 물이라고 부릅니다. 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그 물은 이미 나가는 에너지를 품고 있었어. 집 안의 재물운을 아래로 끌어내려 버려요. 문제는 현대 집 구조예요. 요즘은 마당도 없고 연못도 없잖아요. 집 안에서 물이 오가는 곳은 거의 하나예요. 화장실. 세면대, 샤워기, 변기 전부 물이 잠깐 머물렀다가 곧장 빠져나가죠. 즉, 우리 집에 재물이 잠시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화장실을 그냥 위생 공간으로 안 봐요. 기운이 사라지는 통로, 복이 빠져나가는 문이라고 합니다. 물을 내릴 때 단지 오물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흐름에 우리 집의 재물 기운까지 함께 흘러간다고 보는 거죠.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왜 부자들은 집 앞에 분수를 두거나 물이 흐르는 구조를 일부러 만드는지. 그건 단순히 예쁘라고 두는 게 아니라 기운의 순환을 살리고 돈이 머무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물이 머무는 자리는 돈이 머무는 자리이고, 물이 새는 곳은 돈이 새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집에서 그 물이 새는 자리, 그 중심이 바로 화장실 앞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왜 하필 화장실 앞이 재물이 새는 포인트일까요? 집 안에서 제일 많이 물이 움직이는 공간이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그 물은 재물을 불러오는 생수가 아니라 모든 걸 배출하고 흘려보내는 물, 바로 사수죠. 풍수적으로 보면 화장실은 집 안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예요. 물소리가 들리고 습기가 차고 냄새가 오가면서 그 공간은 늘 음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옛날 풍수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화장실은 집의 숨구멍이자 복이 새는 길이다. 그런데 이 화장실 앞에 기운이 멈추는 물건들, 대표적으로 발매트, 슬리퍼, 쓰레기통 같은 걸 두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기운이 문턱까지 와도 그 앞에서 눅눅한 습기랑 탁한 기운을 만나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좋은 기운은 바람처럼 흘러 들어와야 하는데 화장실 앞이 젖은 수건처럼 막혀 있으니 복이 들어와도 문턱에서 주저앉고 재물이 머물 틈이 없는 거예요. 특히 발매트는 정말 큰 문제예요. 매일 밟고 지나가니까 늘 습기를 머금고 있죠. 그 습기가 고인물이에요. 고인물은 썩고 썩은 물은 재물을 정체시키죠. 즉 발매트 하나 때문에 집 안에 돈 기운이 썩고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치가 더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화장실 문 앞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에요. 집 안의 기운이 순환하는 길목이에요. 현관으로 들어온 복과 재물의 기운이 거실을 지나 방으로 흐르면서 집 전체에 퍼져야 하는데 그 길 중간에 화장실이 있고 그 앞이 막혀 있으면 좋은 기운이 화장실로 끌려 들어가 버립니다. 결국 재물이 고이지 못하고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화장실 앞을 깨끗이 비우면 재물이 머무른다. 진짜 많은 분들이 설마 매트 하나 때문에 하시지만 제가 수많은 집을 진단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잘 되는 집일수록 화장실 앞이 깔끔하고 건조하고 비어 있어요. 반대로 계속 일이 꼬이고 돈이 안 모이는 집은 화장실 앞이 늘 습하고 물건이 엉켜 있죠. 결국 핵심은 기운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 그 길이 막히면 돈도, 운도, 복도 함께 막힙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집 화장실 앞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젖은 매트 하나 깔려 있진 않나요? 그게 바로 당신의 재물이 새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도대체 화장실 앞 발매트, 그 작은 게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요? 그냥 발 닦는 용도잖아.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요, 풍수에서는 그 발매트 하나가 재물운을 꽉 막는 주범으로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습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밟는 그 순간 발매트는 항상 젖어요. 아침에도 축축, 점심에도 축축, 밤에도 축축. 완전히 마를 틈이 없습니다. 풍수에서 이런 고인 습기는 가장 나쁜 기운이에요. 물은 흐를 때 생명을 주지만 멈춰 있는 물은 썩은 물이 됩니다. 발매트는 그 썩은 물을 머금고 있는 덩어리예요. 그 위를 매일 밟고 다니면 썩은 물의 기운이 발을 통해 몸으로 올라오죠. 결국 그 탁한 에너지가 집 전체에 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위치예요. 화장실 문 앞은 집 안 기운의 관문이에요.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방으로 퍼지려면 그 길이 깨끗하고 밝고 마른 상태여야 하는데 발매트가 젖은 상태로 깔려 있으면 그 흐름이 딱 막힙니다. 비유하자면 도로 한가운데 물웅덩이가 있었어. 차들이 지나가지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좋은 기운이 멈춰버리면 재물도 같이 멈추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된다는 것이에요. 새로 산 발매트는 괜찮아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냄새가 배고 밑면엔 곰팡이, 얼룩, 먼지가 잔뜩 끼죠.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이미 음습한 기운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이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에너지, 오염원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한 재물운이 다시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발의 기운이에요. 풍수에서는 발을 기운의 입구로 봅니다.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통로죠.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젖은 발매트를 밟으면 좋은 기운은 차단되고 음습한 기운이 온몸으로 스며듭니다. 그 탁한 에너지를 가진 채로 하루를 시작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어딘가 막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색깔이에요. 많은 분들이 발매트 색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지만 풍수에서는 색이 기운의 강도를 좌우합니다. 어두운 색은 음기를 더 강하게 하고 빨강이나 진분홍 같은 강한 색은 화의 기운을 만들어 화장실의 물 기운과 싸우게 만듭니다. 즉, 기운끼리 부딪혀서 집안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정리하자면요. 발매트는 젖은 습기로 재물을 썩게 만들고 위치 때문에 좋은 기운을 막고 시간이 갈수록 냄새와 곰팡이로 기운을 오염시키고 발을 통해 나쁜 기운을 몸에 스며들게 하고 색깔로는 기운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이 작은 발매트 하나가 집 안 재물운을 잠식하고 복의 길을 막는 5가지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설마 매트 하나 치운다고 인생이 달라지겠어요? 솔직히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풍수 상담을 하면서 봤던 수백 명 중에 화장실 앞 발매트 하나로 인생이 바뀐 분들이 정말 많아요. 첫 번째 이야기는 서울 강동구에 사는 박 여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결혼 후 20년 동안 같은 자리에 발매트를 깔아두셨어요. 깨끗하게 빨긴 했지만 늘 그 자리에 있었죠. 남편분은 3번이나 사업을 하셨는데 3번 다 실패했어요. 아드님은 취업이 계속 안 됐고
집안 분위기도 이상하게 늘 답답하고 무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제 영상을 보고 뭐 얼마나 다르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 발매트를 치우셨대요. 그리고 화장실 문을 꼭 닫고 바닥 물기도 바로 닦는 습관을 들이셨죠. 놀라운 건 2달 후였어요. 남편분이 뜻밖의 거래처를 만나 새 일을 시작했고 아드님은 기다리던 회사에서 합격 연락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집안 공기도 달라졌다면서 이게 진짜 되네요. 공기가 가벼워졌어요. 하시더라고요. 2번째는 부산의 김 선생님 사례예요. 이분은 큰 아파트에 사시는데 화장실이 3개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군데 모두 문 앞에 발매트가 깔려 있었죠. 이분은 사업을 하셨는데 몇 년째 매출이 제자리. 직원도 자주 그만두고 거래도 자꾸 틀어지고 심지어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풍수 진단을 해보니까 화장실이 3개면 재물이 빠질 구멍도 3개라는 뜻이더라고요. 김 선생님은 바로 그날 발매트를 전부 걷어냈어요. 화장실 문은 항상 닫고 아침마다 창문 열고 10분씩 환기하셨죠. 그랬더니 석 달 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몇 년 동안 정체됐던 사업이 갑자기 활기를 띠고 큰 계약이 2건이나 성사됐어요. 직원들도 자리를 잡고 집안 분위기까지 밝아졌다고 하셨죠. 이 2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작은 습관 하나가 기운의 흐름을 바꿨다는 겁니다. 발매트를 치운 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재물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닫은 행동이었어요. 기운은 보이지 않지만 흐름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죠? 우리 집 화장실 앞. 습기 가득한 발매트 하나. 그게 바로 지금까지 돈이 머물지 못했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지금 듣기만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우리 집 화장실 앞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영상 잠깐 멈추고 직접 가서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만 체크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 현관문을 열었을 때 화장실 문이 바로 보이나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현관은 복과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인데 그 정면에 화장실 문이 있으면 들어오자마자 복이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해당되면 체크하세요. 2번째, 화장실 문 앞에 발매트가 있나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젖은 발매트는 정체된 물, 즉 썩은 재물입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기억 안 나신다면 이미 재물운이 막힌 상태입니다. 있다면 바로 체크하세요. 3번째, 화장실 문 앞에 슬리퍼나 쓰레기통 같은 게 있나요? 이건 정말 많은 집이 해당됩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다가 그 앞에서 막혀버립니다. 도로로 치면 사고 난 구간이에요. 있다면 체크. 4번째, 화장실 맞은편 벽에 거울이나 시계가 걸려 있나요? 거울은 기운을 반사시킵니다. 그게 화장실 문과 마주보고 있으면 나쁜 기운이 반사되었어 집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한 곳의 문제가 온 집안 문제로 번지는 거죠. 해당되면 체크. 5번째, 화장실 주변이 어둡거나 오래된 물건이 있나요? 화장실 근처는 밝고 건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신발장이나 낡은 수납장, 먼지 쌓인 상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음기가 생기고 재물의 흐름이 멈춥니다. 밤에 불빛이 약하면 더 심각하죠.
이 또한 체크하세요. 자, 이제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0개면 아주 좋습니다. 1개나 2개면 지금 정리만 해도 재물운이 달라집니다. 3개 이상이라면 심각합니다. 오늘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재물이 빠져나가는 길을 막는 첫 번째 행동이니까요. 지금부터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풍수 개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도 시간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단 10분이면 됩니다. 첫 번째, 화장실 앞 발매트를 바로 치우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습기는 재물을 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럼 발에 물기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화장실 안쪽에 마른 수건을 하나 걸어두세요. 나올 때 발을 닦으면 됩니다. 나올 때 발을 한두 번 톡톡 털고 바닥에 떨어진 물기는 마른 걸레로 닦아주세요. 키친타월 1장을 깔고 하루에 1번 갈아주세요. 습기가 쌓일 틈이 없습니다. 불편한 건 처음 며칠뿐입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습관이 되고 나면 오히려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화장실 문은 항상 닫아두세요. 열린 화장실 문은 열린 지갑입니다. 닫힌 화장실 문은 닫힌 금고입니다. 복이 들어오면 머물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기는 창문으로 하세요. 문을 열어두는 건 환기가 아니라 기운이 빠져나가는 일입니다. 세 번째, 조명입니다. 밤에 화장실 앞이 어둡다면 센서등을 하나 설치하세요.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입니다. 빛은 기운을 밝히고 어둠은 나쁜 기운을 키웁니다. 색은 따뜻한 노란 빛으로 하세요. 하얀 불빛은 차가운 에너지를 만듭니다. 네 번째, 청결입니다. 화장실은 매일 물이 오가는 곳입니다. 습기를 그대로 두면 기운이 썩습니다. 아침마다 3가지만 하세요. 창문을 열고 10분 환기, 환풍기를 5분 돌리기, 바닥 물기를 바로 닦기. 이 3가지만 지켜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5 번째, 식물입니다. 가능하다면 화장실에서 1에서 2m 떨어진 복도나 선반 위에 작은 초록 식물을 하나 두세요. 스킨답서스나 산세베리아가 좋습니다. 식물은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새로운 기운을 순환시킵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집 안 공기가 바뀌고 재물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일어나세요. 화장실 앞으로 가서 발매트를 들고 세탁기에 넣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에 깔지 마세요. 그게 재물운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바꿔보셨다면 곧바로 집안의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흐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그 흐름이 달라질 때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어요. 첫 번째, 공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거의 모든 분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하게 집안이 좀 가벼워졌어요. 답답하던 느낌이 사라졌어요. 이게 바로 기운이 순환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예전엔 무겁게 느껴지던 공간이 이제는 조금 더 밝고 편안하게 느껴질 거예요. 두 번째, 잠이 달라집니다. 화장실은 물의 기운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그 앞이 막혀 있으면 몸의 기운도 무겁게 눌립니다. 그런데 발매트를 치우고 문을 닫기 시작하면 자기 전에 머리가 맑아지고 숙면을 하게 됩니다. 이건 몸의 에너지 순환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이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동안 막혔던 계약이 성사되거나 오래 기다리던 돈이 들어오고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기도 합니다. 돈이 머무를 자리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가족 간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기운이 막힌 집일수록 사람들의 감정도 예민해집니다. 별것 아닌 일로 부딪히고 대화가 자꾸 꼬이죠. 그런데 공간의 흐름이 풀리면 신기하게도 말이 통하고 가벼운 웃음이 늘어납니다. 집안의 공기, 사람의 표정, 대화의 온도까지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작은 행운들이 연달아 찾아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잊고 있던 일이 잘 풀리고 타이밍이 딱 맞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건 운의 흐름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기운이 막혔을 땐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엇나가지만 기운이 순환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시작됩니다. 공기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하루의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재물운이 서서히 자리 잡습니다. 기운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실천한 만큼 흐름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을 겁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운이나 물가 문제가 아니라 집 안의 기운이 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화장실 앞이었다는 것도요. 발매트를 치우고 문을 닫고 습기를 말리고 빛을 밝히는 단순한 행동들이 결국 재물이 머무는 길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기운은 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작은 공간 하나를 바꾸면 집의 흐름이 달라지고 집의 흐름이 달라지면 인생의 흐름도 바뀝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풍수의 원리입니다. 물은 재물이고 흐름은 운입니다. 물이 고이면 재물이 머물고 물이 빠지면 복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 단순한 이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게 진짜 풍수의 시작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화장실 앞으로 가세요. 발매트를 들고 세탁기에 넣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에 깔지 마세요.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 집의 재물기를 열 것입니다. 기운은 한 번 바꾸면 그 뒤로는 스스로 흐릅니다. 공간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작은 실천에서 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문을 닫고 습기를 말리고 빛을 켜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느껴질 겁니다.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그리고 내 인생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우리 집 화장실 앞 정리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재물운이 달라지는 첫 선언이 될 겁니다.